안녕하세요. 이야기 그리는 남매 이그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 도깨비. 도깨비는 자신이 도깨비라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성장 중에 겪는 자아의 정체성 혼란이라 말한다면 도깨비는 억울함에 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그는 모든 도깨비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에 몸에 털 많고 장난과 씨름을 좋아하는 생물을 도깨비가 아니면 뭐라고 부를까요? 하지만 다른 도깨비들은 그를 도깨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도깨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해온 물건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과거에는 홈이나 빗자루, 괭이같이 잘 닳지 않고 오래 쓰인 물건에 도깨비가 생겨났죠. 하지만 현재에는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현대의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물건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단단함은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때보다 편리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편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녹슬게 하죠. 과거처럼 힘들여 땅을 팔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마저도 도깨비의 숫자를 그리 줄이진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실증 때문이었죠. 실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반갑습니다. 실증 난다는 이유로 변화까지 멈춰버린 분이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새로운 도깨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앞서 말한 도깨비는 핸드폰에서 태어났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오래된 핸드폰이었죠. 주인은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물건마저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엔 생각보다 많은 도깨비가 있었고 그 중에 핸드폰 도깨비가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도깨비였습니다. 수없이 날을 갈아 과도만큼 작아진 식칼 도깨비는 핸드폰 도깨비를 도깨비들의 수치라고 불렀습니다. 떨어진 손잡이 대신 낡은 노끈으로 열리는 장식장 도깨비는 핸드폰 도깨비를 애정없이 태어난 편리함의 사생아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죠. 때문에 핸드폰 도깨비는 자신이 도깨비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저렇게 나쁜 말을 하는 존재들과 자신이 같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도깨비는 그들이 사과하기 전까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도깨비들은 핸드폰 도깨비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주인과 함께하는 물건은 핸드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핸드폰 도깨비에겐 곤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도깨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핸드폰 밖으로 나와 세상을 돌아볼 시간은 오직 늦은 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잘 보이지도 않는 자판을 눌러가며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도깨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주인은 정말 답답하게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썼다 지웠다 하며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이 돼서야 주인은 핸드폰 도깨비를 놓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쓴 글자를 그냥 내버려둔 채 말이죠. 핸드폰 도깨비는 심술궂은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깨비는 원래 장난을 좋아하니까요. 그도 영락없는 도깨비였습니다. 핸드폰 도깨비는 주인이 쓰던 글자를 읽었어요. 보름 후에 네 엄마 기일이다.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자식 노릇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핸드폰 도깨비는 글자를 마구잡이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글자를 마음대로 조립했죠. 그건 도깨비에게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증이 가시는 느낌이었죠. 도깨비는 자신이 듣고 싶던 말들을 만들었어요. 미움받는 사람이 듣고 싶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다음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만들었습니다. 비읍으로 시작하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내뱉기 힘든 말이었죠. 핸드폰 도깨비는 자신이 만든 문장을 한참 동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핸드폰 도깨비는 자신이 바꾼 글자를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눌렀죠.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도깨비란 사람에게 존재를 들키면 사라지는 존재니까요. 핸드폰 도깨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잠에서 깬 주인은 도깨비의 예상대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는 도깨비를 의심하기보단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의 변명이 되어왔던 잠결이란 녀석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착잡한 심정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으로 변명하든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고민은 오후가 채 되기도 전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아들 내외가 소녀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주인은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한 사람과 여러 도깨비만 존재하던 공간에 행복한 소란스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위해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식칼 도깨비는 자신이 쓰여진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장시장 도깨비 또한 자신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소녀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도깨비들이 쓰여졌다는 기쁨에 핸드폰 도깨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사과와 감사의 말을 꺼냈죠. 핸드폰 도깨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들이 자신을 비난하던 입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도깨비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말했죠. 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잠들기 위해 누워 계신다면 도깨비들을 위해 다른 때보다 일찍 잠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이근함이었습니다.